자, 평촌고 24년 10월 모의고사 33번부터 간략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다 받았죠? 민정이 거고. 그래서 오늘 24년 10월 모의고사 끝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올 다음 주 화요일 6시,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 4시에 오셔서 25년 9월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2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더 할 거 마련해 놓도록 할 테니까 25년 9월 마지막 워크북에 대해서는 쌤이 그날 간단하게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늦지 않게 다 오시기 바래요. 자, 시작합시다. 자, 간단하게 우리 두 번째 바퀴 도는 거니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지문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읽기와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마지막 필자가 얘기한 건 뭐야? 그러니까 그 불명확한 것들을 한데 포럼 자리에 다 모아놓고 뭐가 리딩이고 뭐가 넌 리딩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하자라는 글이 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33번 지문은 빈칸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요지나 제목 문제로 전환해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잘 좀 챙겨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한 건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다 이거야. 하나의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 있는 개념이라는 게 존재한다. 뭐에? 리딩에는, 리딩이라고 알려진 거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이 존재한다. 일관성 있는. That can be neatly said apart from the everything else people do with books.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과는 set apart, 분리되어질 수 있는 리딩이라고 알려진 단 하나의 개념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번 문장에서 바로 반박하는 의문문을 던지죠. 뭐? 근데 리딩이라는 게 정말로 that simple? 그렇게 단순한 것일까요? 그럼 필자가 이 문장으로 얘기한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3번 문장 별표 치시고 most productive way to think about reading. 이 읽기라는 것에 관해 생각하는 가장 생산적 방식. 그러니까 가장 생산적 방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넓게 볼 수 있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reading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그런 가장 생산적 방식은 어떻게 보는 거야? loosely related set of the behavior. 이 행동 양식에 있어서 느슨하게 연관된 세트로 보는 거야. 느슨하게 연관된 셋. 그러니까 좀 더 단호하게 보지 말고 좀 풀어서 보자 이 말인 거야. That belong together owing to 뭐 때문에?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것 때문에 belong together 함께 속해 있을 그런 행동들을 좀 느슨하게 보는 거야. 저기에 가족의 유사성은 뭐라고 했니 얘들아? 같은 계열의 유사성을 얘기한다고 했어. 이 사람이 이런 문구를 사용했듯이 가족의 유사성으로 느슨하게 바라보는 거야. 뭐 없이 having in common, in single, defining trait. 어떤 하나의 결정짓는 특징만을 공통으로 갖지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좀 널리 보는 것이 결국 이 리딩이라는 걸 생각해 볼 가장 생산적 방식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이렇게 봐야 하니 즉 efforts to distinguish reading from non-reading 읽기와 비읽기 사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이 노력들이 are destined to fail 실패에 다다르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there is no agreement 합의가 없으니까 뭐에 대한 합의? 무엇의 자질을 주는지 reading으로서의 자질을 주는지 in the first place 애초부터 리딩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리딩과 넌 리딩에 대한 구분의 노력은 실패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더비더비로 얘기해 주죠. The more one try to figure out.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where the border lies. 어디에 그 경계선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찾아보려 하면 할수록 between reading과 not reading 사이에 저 둘의 구별을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the more edge cases, 더 특이 사례들이 will be found, 발견되어질 것이다. To stretch the term's flexible boundaries. 그 용어의 유연한,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유연한 어떤 경계선으로 더 뻗어나갈 그런 어떤 특이 케이스들이 더 많이 발견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 구별을 하기가 그만큼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그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였습니다. 이 글의 요지라고 보시면 돼. 요거 it is worse ing 이거 서술형으로서의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첫째, 주제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 구문이 담겨져 있고 문장의 단어 자체의 개수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평총구에서 서술형으로서 나올 단어들이 16단어에서 20단어 배열이거든. 그2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도 배열로서 쓰기에 굉장히 좋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챙겨두세요. It is worth ing. 즉,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To collect together, 앞서 말한 these exceptional forms. 뭘 얘기하는 거야? 엣지 케이스들, exceptional cases들. 이런 어떤 특이 예외적인 형태들을 한데 모아볼 만한 시도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reading에 대한. 이걸 어디 쪽으로? 하나의 포럼 쪽으로 전부 다 한데 모아볼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서 강조하면서 또 분사구문입니다. It is worth ing에 이어서 분사구문. 우리가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뭐를? 이 난제들을, 여기에서 난제들, 챌린지스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앞서 그 특이 사례들. 이게 리딩인지 난 리딩인지에 대한 구분이 잘 안 서는 애들. 뭐에 직면하고 있는? Faced by anyone.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직면되어 있는 어떤 사람? Wishing to establish boundaries. 그치? 이게 reading인지 non-reading인지에 대한 그 경계선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직면된 그런 난제들을 하나하나 강조해가면서 우리가 강조해가면서 그런 포럼 쪽으로 저 모든 특이 사례들을 모아볼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 또 어떤 바운더리야? 어디서 리딩이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 그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직면된 난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포럼장에서 그 모든 특이 사례들을 모아볼 만한 시도를 해볼 가치가 있다. 문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챙겨두시고. 즉, 그 모아보는 시도가 이동할 거야. 어디 쪽으로 이동할 거야? Understanding, 이해 쪽으로. 뭐에 대한 이해? Of the reading as a spectrum. 이 리딩을 뭐로써 보는 거야? 범주로써 보는 거야. 어떤 범주? Expansive, 어휘 조심해라 얘들아. 비싼 아니야 이거. ANSIV니까 확장적인 뭐 하기에 충분히 accommodate the distinct reading activities. 그 구별되는 읽기 활동이라는 것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확장적인 범주로서 이제 리딩을 바라보는 쪽으로의 이해로 우리는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뭘 해야지? 해결책은 필자가 제시했습니다. 6번 문장에서. 그치? 포럼에서 한데 모아놓고 이 특이 사례들이 리딩인지 넌 리딩인지를 한번 하나하나 강조해보면서 해볼 가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를 리딩으로 보고 어디를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구별하겠지. 라는 내용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이었고요. 34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 속도 괜찮죠? 자, 웨버의 법칙입니다. 웨버의 법칙. 여긴 어휘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 greater, 더 길고 짧다,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노력이 더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이런 반의어 관계적 표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버의 법칙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웨버의 법칙은 연관하고 있어 차이에 대한 인지, 뭐와의 두 개의 자극들 사이에서의 차이의 인지를 해본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웨버의 법칙이야. 웨버의 법칙은 나타내고 있어.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없다. 1mm의 차이를. 언제? 466과 467의 길이를 봤을 때. 여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술술 갈게요. 하지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1mm의 차이를. 언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2mm의 길이와 3mm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건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극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자극의 크기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예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 뭐였니? 촛불 예시였어. 그치? 똑같아. 또 다른 예시 of this example, this principle. 앞서 말한 이 사례에 대한 이 예시의 이 원칙에 대한 두 번째 예시는 우리가 한 개 초를, 이게 여기 위에서 말하는 1mm의 크기의 차이가 되겠지. 그치? 한 개의 촛불은 감지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언제? 그 초가 밝혀지고 있을 때는 언제? otherwise, darker. 여기서 otherwise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 초가 없다면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초가 없다면 어두웠을, 그렇지 않으면이란 말은 초가 없었다면 어두웠을 그 방을 밝혔을 때에 그때는 그 초가 감지될 수 있겠지. 초가 켜지냐, 하나의 초더라도 켜지냐 안 켜지냐가 보이냐 안 보이냐로 이어지면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지. 그지? 하지만 그 한 개의 초가 어디 방 안에서 타고 있으면 어떤 방이야? 100개의 초가 이미 타고 있는 방이야. 이거 해석 잘 하시라고 해서 요 burn이 태우다 타다 자타동사가 둘 다 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는 우리가 이 자동사의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선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그 선행사가 방이기 때문에 방을 태운다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치? 방 안에서 타고 있는 100개의 초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만으로 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개의 초가 100개가 타고 있는, 촛불이 타고 있는 방 안에서 한 개의 초가 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감지할 수 있어 없어?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빛을 어디로부터? 이 한 개의 초로부터의 빛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있으나 마나겠죠. 지금 여태까지 글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읽었는데 결국 두 개의 예시 얘기가 끝입니다. 웨버에. 그치? 자, 5번 문장부터는 지금 여기서 좀 힘을 주셔야 돼요. 5번 문장부터는 뭐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시를 일반화시키는 작업이거든. 따라서 Just notice of a difference. 단지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라는 J&D는 다양해. 뭐에 따라서? Strength, function of strength of signals. 신호의 어떤 strength, 강도의 어떤 함수에 따라서 그 감지할 수 있는 차이가 다양하다고. 무슨 얘기야? 466, 467을 비교할 때랑 2랑 3이랑 비교할 때 그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알아차릴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라. 100개의 초가 타고 있냐, 한 개만 타고 있냐에 따라서 그 J&D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 다양하다. varies. 예를 들어 그 강도에 대한 예시가 바로 나오죠. 예를 들면 J&D는 더 클 거야. for very loud noises. 아주 큰 소리, 소음에 대해서는 J&D가 더 클 거야. 소리, J&D가 크죠. then 뭐보다? It is much more quiet sound.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 큰 것보다, 그것이 그러한 것보다 큰 소음에 대해서는 J&D가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very loud는 466, 467이고요. quiet sound는 2에서 3. 그치?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소리 자체가 어떨 때 매우 약했을 때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지. That another sound,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 비록 뭐 할지라도 it is barely louder. 그게 가까스로 좀 더 클지라도, 조금 더 큰 것일지라도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 왜? 전체적인 소리가 quiet sound니까 조금만 더 커도 이 큰 소리다. 이게 구별이 가능하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2의 3, 2냐 3이냐를 구별하는 그 소리의 약함에 따라서는 그 또 다른 소리가 조금만 더 커도 우린 그걸 구별할 수 있다고. 근데 기본적 소리가 아주 큰 소리였을 때는 구별하기 위해서, 말하다 구별하다, 그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네 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it has to be much louder. 어때야 돼?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볼륨 크기가 1이었을 때는 이게 그렇잖아. 니네도 TV 엄마 아빠 자고 있는데 TV 볼 때 그럴 때가 없겠구나. TV 본 적 있어요? 우리는 뭐 TV밖에 없어서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 볼륨을 6으로 하냐 7이냐 하는 거냐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6으로 하면 너무 안 들리고 7로 하면 또 너무 커. 막 그 애매함이 있어. 근데 소리가 원체 콘서트장 같은 데에서는 그치?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차이인 겁니다. 따라서 웨버의 법칙은 뭘 의미하는 거야? 자, 전체 일반어입니다. 뭐? 어려워. 구별하는 것이 뭐와 두 개의 표본들 사이에서 구별하는 게 어려워. 언제? 그 표본들이 larger하거나 stronger 했을 때에는, 즉 자극의 크기가 더 크거나 더 강력한 수치였을 때는 그만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문장 쓸 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웨버의 법칙의 통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4번은 웨버의 법칙 잘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자,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뭐였죠? 공공재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 딱 오게 되면, 적정선의 사람만 오면 그게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새 자원의 공유를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교통량 증가, 그 자재의 사용의 증가 때문에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다. 큰일 났다. 이 겨울 진짜 많네요. 너무 건조하다. 니네는 건조함 그런 거 모르지 잘? 그래요? 예민하신가요? 선생님 어렸을 때 이 건조함에 대한 예민함은 없었는데, 남자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쌤도 이 리클루즈 바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제일 겨울에 제일 싫은 게 입술 딱지 생기는 거, 그지? 남자들 참을 수 있어 없어? 난 못 참아. 난 다 뜯어야 돼, 손으로. 냅두라고 하는데 난 못 냅둬. 다 뜯다 보면 어때? 쭉 찢어지면 그게 피로 이어지죠. 아유, 그거 무서워서 난 요즘 리클루즈 바르고 있어. 건조하네요. 자, 다시 쭉. 자, 그 어떤 자원, 새로운 공항이나 쇼핑몰의 자원들이 항상 열려. 뭐와 함께 열려? 위드 분사구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면서 열려. 슬슬 졸려? 안 돼. 잠 깨야 돼.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내일 모레. 글피. 사흘 뒤에 시험이야. 오케이? 나흘인가요? 나흘 뒤에 시험. 내일 모레. 일, 월, 화, 수. 맞네요. 나흘 뒤에 시험이야. 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그런 공공재들이 열리겠죠. 뭘 공유하죠? 그 안에서 공공재를 공유하죠. 뭐 도시나 뭐 정부 예산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이 공항 같은 거 놀러 가면 되게 재밌어요. 니네 그 돈은 좀 들지만 안양에서 그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얼마죠? 한 10,000원? 차비 한 10,000원 들 겁니다. 왕복 20,000원. 그건 좀 비싸니까 거기서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 좀 비싸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나 애들 데리고 가끔씩 놀러 가는데 차 끌고 되게 재밌어요. 그 공항에서 외국인들 많이 보죠. 거기 한국 그 기념품들 있잖아. 그런 거 볼만해요. 그리고 비행기 보러 그 공짜로 볼 수 있는 데도 있어요. 비행기 그 주차장 거기 다 보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이득을 취하죠. 그렇게 놀러 가면서. 굿. At some point 어떤 지점이 지나면 교통량이 grows to 야야야야야야 too large, too common, too support. 투투용법이죠. 그러니까 공공재에겐 너무 교통량이 많은지라 그걸 다 지지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야. 즉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나 과밀화나 과도한 사용 같은 것들이 이 어휘 좋겠죠? 줄어들게 만들죠. 뭘 줄어들게 만들어 얘들아? benefits. 아까 그 이득 받던 거 공공재 사용에 대한 이득을 전부 다 줄어들이게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공공재의 비극이라고 한다.
공공재를 정의하시오. 공공재의 비극을 정의하시오. 뭡니까? 아, 교통량이 너무 많이 증가돼서 지지할 수가 없어. 그게 이러한 것들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개인의 모든 사람들의 이득을 낮춰버리는 것. 그걸 우리가 공공재의 비극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용어 설명이었습니다. 구체화 들어갑니다. 만약 그 새로운 자원이 cannot be expanded, 확장될 수 없거나 제공되어 줄 수 없으면 뭐와 함께 추가적인 어떤 공간으로 제공될 수가 없게 돼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자, 이제 과밀화, 교통체증, 과밀화, 과도한 사용 같은 것들이 공공재로 비극으로 이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넓혀야 돼. 사람들 많이 쓰니까. 근데 많이 쓰는데 그 추가적인 공간에 대한 확장이 없으면 문제가 되며 또 you cannot solve the problem. 네가 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거야. In isolation from, 자야야, 이 단어 너무 좋다 얘들아. 고립되다라는 의미인데 분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같이 온 동료 운전사나 걸어온 사람들이나 같이 경쟁해서 쓰는 사람들로부터의 뭐가 없으면 이러한 단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단절된 상태에선 너 혼자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들 다 같이 움직여줘야 돼. 즉 전체적인 활동, 그 새로운 자원에 대한 전체적 활동 자체는 어떻게 된다 얘들아? keeps ing,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so 동사 주어, 여기에서 does도 누구의 대동사야? keeps의 대동사니까 여기 is 쓰시면 안 돼. 알겠지? So does individual activity, 개인의 활동도 역시 계속해서 뭐 할 거야? 증가하게 될 거야.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활동이 증가한다는 건 그 안에서의 개인들도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거야. 활동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사용자가 너무 많아지게 돼버리니 어디 갔어? 개인의 활동도 많아지게 돼. 그래서 만약 역학이 뭐에 공공재의 사용과 그 과도한 사용의 역학 관계가 너무나도 길어지게 되면 둘 다, 여기서 둘 다는 뭐야? 개인의 활동이든 어딨노? 전체적인 활동이든 간에 어떻게 된다? 둘 다 begins to fall after a peak. 정점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둘이 활동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뭘 이끌게 되면서 crash, 충돌이란 단어도 있지만 뭐 파괴 이런 말도 있죠. 충돌, 비극. 어휘력이 딸린다. 뭘 이끌면서 이 crash를 이끌면서 즉 what makes the tragedy of commons tragic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만드는 것은 공공의 비극을 좀 더 비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뭔 것이다? 이 crash dynamic. 충돌의 역학인 것입니다. 결국 몰락이죠. 몰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충돌의 몰락의 역학은 뭔데요? 첫째, destruction, 파괴이며 degeneration, 쇠퇴라는 거야. 뭐에? 공공자원의 어떤 능력, 뭐 할 수 있는 regenerate itself, 그 스스로, 자원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원의 어떤 공공자원의 능력에 대한 파괴나 쇠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쇼핑몰 같은 데서도 뭐 화장실의 개수가 한정적이고 그 안에 쓸 수 있는 뭐 휴지 이런 것들이 다 달면 갈아줘야 되고 세면대 막 청소해 줘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면 막 제일 힘든 게 뭐야 얘들아? 그런 쇼핑몰 같은 데 갔는데 화장실을 갔어. 근데 휴지가 없네? 말이 돼? 이런 생각 들잖아. 그치? 막 그리고 막 손 씻는 데 보면 옆에 휴지가 막 쓰레기통에 제대로 안 들어가서 막 흘러 넘치고 막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쇠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공재의 비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해결책은 없었어요. 이 글에서. 자, 36번. 너무 빠르니? 나 혼자만 씹을씹을 되는 것 같네. 다들 괜찮아? 자, 뇌의 효율적 기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읽어주세요. 이 36번은 이론상으로 우리의 뇌는 would have the capacity,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능력? To store all experiences throughout life.
이 인생 전체의 모든 경험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뇌가. 자, 여기 분사구문 reaching the quality of DVD, DVD의 품질까지 도달하면서 말이야. DVD라는 건 여기서 뭘 상징해? 고품질을 상징하는 거야. 아주 고품질로 내 인생 전체의 모든 경험을 다 저장할 수 있어, 뇌는. 그런 기능이 있어. 하지만 앞서 그런 이론적 능력 자체는 상쇄돼 버려. 여기서 상쇄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메꾼다라는 의미야. 건우야, 지원아, 어떻게 할까? 괜찮아? 피곤해? 잠 깨셔야 돼. 요거 하고 좀 쉬자. 에너지 디맨드라는 표현을 쓰죠. 에너지 수요에 의해서 이런 이론적 능력들이 다 상쇄된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의 많은 에너지의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 수요는 뭐와 연관된 거야?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stor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in memory. 기억 속에서의 그 정보를 저장하고 회상시키는 그 과정과 연관된 에너지 수요에 의해서 다 상쇄돼 버린다. 그러니까 DVD 품질로 모든 그 많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저장할 수는 있어. 근데 얘를 저장도 했다가 끄집어도 냈다가 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저장도 했다 끄집어도 냈다 하는 것과 연관된 에너지 수요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메워지게 된다. 즉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따라서 as a result 뇌 자체는 뭘 발달시켜야 돼? 전술을 발달시켜야 돼. 그것도 그냥 전술 아니고 무슨 전술? 효율적 전술을 개발시켜야 돼. 뭐에 의존하면서 쇼컷이 이제 그 에피션트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될 핵심 단어가 될 수 있겠죠. 지름길이라는 것에 의존하면서. 자, 지름길이 뭔데? 우리가 얼굴을 관찰하게 될 때 시각적 이미지, captured by the eyes, 눈에 의해서 담겨진 그 시각적 이미지가 is highly variable. 굉장히 다양하게 될 때에 굉장히 다양해.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건우야 관점에 따라서 조명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맥락적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겠지. 오늘 정규가 머리를 하고 왔네? 그냥 머리한 정규야. 그지? 이놈 지집애 너 화장했구나? 그냥 화장한 정규야. 그지? 너 조명받은 줄 봤네? 그냥 조명받은 정규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 인지할 수가 있어. 뭐를? 그 얼굴을 뭐 한 것으로? 똑같다라는 것으로서 인지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네버덜리스의 연결사 포인트는 뭐로 잡으셔야 되더라? 얼굴이 상황마다 베리업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봐?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이게 이 글에서 말하는 뭐라고? 뇌의 효율성이라고 얘들아. 화장한 정규, 머리한 정규, 키 큰 정규, 살 빠진 정규, 살찐 정규 다 다를 수 있는데 쟨 그냥 정규야. 뇌는 그렇게 인지를 한다고. 그게 효율성인 거죠. 뭘 유지하면서 the underlying identity. 그래, 정체성. 쟤는 정규지 뭐. 그지? 그래서 the brain, 자, 요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뇌 얘기하면서 rather than을 쓰고 있어, 얘들아. rather than의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뭐 하기보다는 뇌는, 먼저 이거부터 가자. 뇌는 뭐 한다고, 얘들아? 만들고 저장한다고. 뭐를요?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어서 저장시켜버리는 거야. 그 일반적인 패턴이 뭔데? 일관성 있는 인지를 허락하는 거지. 제가 머리를 하든 화장을 하든 씻고 오든 살을 빼든 살을 찌우든 쟤는 그냥 정규라고. 오케이? 그렇게 일관성 있는 인지를 허락하는 일반적 패턴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게 뭐라고? 뇌가 하는 역할이에요. 뇌는 효율적 전략을 쓴다. 그러면 rather than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얘들아? 그러지 않은, 그렇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시각화되어 있는 것에 세부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어서 제가 정규야 라고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유지시켜 놓는 건 결국 세부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중학교 3학 겨울방학만 되면 이제 예비 중3 애들 쌤이 이제 특강을 하는데 특강할 때마다 애들이 항상 나한테 무슨 자료 받으러 오려고 막 한단 말이야. 걔네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데스크 선생님한테. 정규쌤, 난 첫 수업 때 맨날 내 이름을 오픈하고 시작하는데 정규쌤 어디 있어요? 뭐 강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데스크 가서 키 크고 덩치 큰 쌤 어디 있어요? 맨날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거야. 나를 통용한 거지, 머릿속에서.
강정규라는 이름은 못 외우겠어. 하지만 키 크고 덩치 큰 걔 있잖아. 너도 알잖아. 그럼 데스크쌤도 알아듣지 뭐. 그지? 그걸로 통용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래서 세부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고 뇌는 뭐 한다고?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어서 키 크고 덩치 큰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강정규라는 이미지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일관적인 어떤 인지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뭐 전반으로 그렇게 다양한 상황들에 걸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일관된, 이 단어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어. 일관된 어떤 인지를 허락하는 일반적 패턴을 만든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 매치시키는, 일치시키는 능력이야. 뭐를? 첫째, what we see, 우리가 바라본 것을 뭐랑? 일반적인 시각적 기억의 패턴. 아이씨, 이 말을 그냥 좀 더 길게 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 패턴에다가 우리가 본 것을 일치시키는 그 능력이 무슨 역할을 하고? 뇌에 무슨 역할? efficient strategy라고. 그치? 그 얘기 이어나가면 돼. 효율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되는 거야. 뭘? 뇌의 어떤 수행 능력을 최적화시키거나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이게 핵심이지 사실 첫 문장에. 다 저장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걸 절약해 줄 수 있는 능력, 또 뇌의 능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내가 바라본 걸 일반적 패턴 안에다 집어넣어 보는 거다. 그치? 또 똑같은 얘기야 얘들아. 뇌는 뭐 한다고요? 빙 뒤에 요건 제껴주시고, 일관성 있게 6 to the simplify. 뇌는 단순화시키려고 하고요. 일반화시키려고 한다고. 이거 다 무슨 역할 하는 거야? 뇌가 효율적 전략을 쓰는 거지. 그치? 뭐를? 정보를. 뭐 시키기 위해서? The cognitive process. 인지적 과정을 facilitate. 어떻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지적 과정을 촉진시키려고 이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 효율적 전략을 쓰는 것이다. 얘들아, 그럼 쌤이 요 지금 방금 가로친 부분 해석 안 했거든? Being naturally against an effort, unnecessary effort.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rather than 기억나니? rather than과 똑같은 단어. being against. rather than 무슨 뜻이야? 뭐라기보다는, 하지 않고 이 말이야. being against는 뭐야? 반하여.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뭐? 디테일에 집중하지 않고. 또 얘는 뭐야?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는 뇌는, 이렇게 가셔야 되겠지. 그치? 그러지 않는 뇌는 일관성 있게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시니? 자, 좀만 쉬었다가요. 또 이해 안 되는 질문 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자, 이제 또 마무리하러 갑시다. 오늘 괜찮아? 좀 춥니 여러분들? 너무 또 더워도 안 좋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소린가? 아까부터 틀었는데 왜 이렇게 따뜻해지지는 않지? 응? 아니야, 난방으로 돼 있긴 해. 어머, 선생님 이거 중간에 쉬는 시간을 안 했네? 자, 계속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지문 37번부터 7, 8, 9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가 연관해 있는 곳에서는 이 지문 진짜 꼭 나옵니다. 이거 좀 난도가 좀 있었어요. 자, 과학적 연구가 관해 있는 곳에서는 where이 지금 주어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접속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관련돼 있는 곳에서는 설명적 이야기가, 그러니까 explanatory,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된다라는 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첫째, to adhere closely to experimental data 1번. 그러니까 그 실험적 데이터 같은 것들에 면밀히 다 지켜줘야 되고, 이 이야기가. 두 번째, 나타내줘야 돼. 밝혀줘야 돼. 뭐를? 정기적이고 규칙적이며 예측 가능한 특징들. 그 실험의 경험에 정기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그런 특징들을 다 밝혀내줘야 돼. 누가? 이 설명의 이야기들이. 과학에 연관돼 있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적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실험적 데이터를 딱 지켜주면서 또 예측 가능한 특징들도 다 밝혀내줘야 돼. 과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predictable, regular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내가 실험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그게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해도 그게 똑같은 결과가 예상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여기서 말하는 regular, predictable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하지만 이러한 어떤 이러한 패러다임이 때때로는 감춰버리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실험적 데이터들을 딱 고수해주면서 또 뭐 해주는 그 실험의 예측 가능한 특징들을 밝혀내주는 저 설명의 이야기들이 뭐는 감춰? 사실은 감춰버리는 거야. 어떤 사실이요? 이론들이 아주 깊게 실려있다. 뭐와 함께? 창의적인 요소들과 함께 실려있다라는 사실은 감춰버리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감춰버린다는 게 무슨 얘기야? 앞에 있어서의 이런 실험적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이 다 이런 창의적 요소들을 가지고 실려 있는데 그거를 가려버린다 이 말인 거야 결국.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결국 뭐겠어? 과학적 설명에는 뭐가 존재한다? 창의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답니다. 그 창의적 요소들은 뭔데? 뭘 만들어내? Construction of the research project. 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을 만들어내며, 두 번째, Interpretation of evidence. 이 증거에 대한 어떤 해석 같은 것들, 증거의 해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적 요소들이 가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핵심적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겁니다. 창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감춰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데?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은요, do not just relate a chronology of the facts.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그냥 연관시켜 놓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적 설명이라는 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즉 과거의 설명들을 그 연대 시간 순서대로 그냥 사실을 열거해 놓는 게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과학적 설명들은 they construct frameworks, 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어떤 틀?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들을 열거해 놓는 틀을 만들어 놓는 거야. 뭘 제공하기 위해서? provide 일관성 있으며 의미 있는 설명 같은 것들을, what is observed, 관찰되어진 것에 어떤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이런 설명 같은 걸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의 틀을 구성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력에 대한 법칙에 대한 얘기를 과학적 설명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시간순 연계들을 쭉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력의 이론의 핵심, 뭐 예를 들어 뭐 과학자 누구죠?
아인슈타인? 아니야, 아인슈타인 전. 뉴턴? 뉴턴. 미안. 뉴턴의 중력의 법칙과 아인슈타인 중력의 법칙을 따로 선택된 데이터로 놔서 중력의 법칙에 대한 어떤, 그치? 과학적 설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선택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틀을 짜서 뭐를 넣는다? 의미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런 설명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과학적 설명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구성들은 뭘 이끌어?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뭐를? 특정 종류에 대한 어떤 주제, 물질을 특정 종류의 어떤 연관성을 두어서 상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죠. and 그리고 storylines, 그 이야기들은, 그 과학적 설명들이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은 또 뭐 하다고 입증돼?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입증돼. 뭐 하는데? some feature, 몇몇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분석해? Some feature of experience of others. 다른 것들보다도 그런 일부 특징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en neglect. 자, 지금까지 얘기는 그래서 뭡니까? 과학적 설명에는 뭐가 존재한다? 창의적인 어떤 요소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 창의적인 요소 덕분에 과학적 설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까지 얘기고, 이 6번의 긴 한 문장이 이 글 전체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야. 어휘, 빈칸 다 잡아두셔야 돼. 이 문장. 즉 우리가 무시해버리게 될 때 뭐를요? 그 숨겨져 있는 창의적 기여, 그런 과학적 상상에 있는 이 창의적 기여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게 될 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때, 뭘 다뤄? models, 이 모델들을 다뤄. 그리고 해석적인 설명을 단지 뭐로써? straightforward fact, 그냥 직설적인 사실, 그냥 단순한 사실로서만 우리가 그 설명을 다루게 될 때, 더 최악으로는 뭐로서 다루게 될 때? facts including all of reality, 그냥 사실, 현실로만 포함하고 있는 사실들,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그 모델들을 다루게 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 안에 창의적 설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 해버리는 거야? 가려버리는 거야. 어디 쪽으로? The limitations of a given model, 특정 모델에 대한 어떤 한계 쪽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 fail to note, 알아차리는데 실패하게 돼버릴 거야. 누가?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 그 모델의 어떤 잠재성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 뭐에 대한 잠재성? misunderstanding a situation,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완전한 문장, 앞명사 수식어죠. 모델이 요 일은 apply 부정이야. 잘못 적용됐을 상황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그런 잠재성이 있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로서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되고, 더불어서 잘못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오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6번은 결국 무슨 얘기였습니까? 무시하면 잘못되니, 즉 과학에 있는 창의적 설명, 과학적 설명에 있는 창의적 기여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잘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 위주로 잘 판단을 해야 한다. 쉽게 얘기해 창의적 요소를 우리가 잘 다뤄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꼭 좀 연습해 주시고 38번 갑니다. 자, 38번도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는 반대되는 주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encounter contrary claims. 뭐에 관한? 문학이 어디 쪽으로 가져다줘? 행동 쪽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관계성에 관한 대조된 연관. 그러니까 문학이 어떤 행동에 영향을 행동과 관련이 있는데, 문학이 행동에 관련을 주는 두 가지 대비되는 어떤 주장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 대비하는 주장이 뭔데? 이론가들은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뭐라고? 데디아라고. 문학은 장려한다. 뭐를? 단지 그냥 solitary reading, 혼자 독서하기, 그리고 성찰하기, as the way, 방식으로서, 어떤 방식?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성찰하는, 이런 걸 장려한다. 따라서
장려하니까 그래서 카운터를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 활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한다는 거야. 오케이? 걔네가 뭐를 일으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활동 같은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특징 뭐라고? 문학이 행동해주는 요인. 첫 번째 뭐? 그냥 혼자서 읽기다. 독서지 이게. 그지? 그러다 보니 뭐도 안 해? 그래서 세상을 뭐 해? 성찰하는 거야. 그냥 혼자 책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구나라고 배우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 사회활동, 정치활동 해 안 해? 안 해. 그냥 혼자 읽고 그냥 세상을 알아가는 거야. 라는 얘기인 거야. 맞아요?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문학이 그냥 단순 행동에 주는 관점이야.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그래서 기껏 해봐야. 기껏 해봐야는 무슨 말이야? 여기 잘 봐. 이 내용 잘 봐야 돼. 사회적 정치적 활동들을 반해서 하지 않는데 독서라는 행위는, 문학이라는 행위는 근데 해봤자 이런 말이야. 기껏 해봐야.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줘봐야 문학은 뭘 장려해? 야, 떨어져. 사회에서부터 떨어져. 또는 appreciation of complexity. 이 복잡한 걸 appreciation, 인정해. 오케이? 복잡한 걸 인정하고 단절해 라는 것을 기껏 해봐야 그 정도 장려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문학에서 그런 게 있는 거야. 세상이 힘들고 흉흉하니 어려우니 떨어지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문학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최악으로 치닫을 때는 그래. 이런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최악으로 치닫을 때는 수동성을 장려하거나 수용성을 장려하는 거야. What is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수동성과 수용성을 장려하는 꼴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수동, 네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책인, 문학인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학이 줘봐야 고독한 읽기의 세상 성찰은 이 정도가 최고로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하는 정도일 거야. 하지만 그의 반면에는 문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인 거야. as dangerous로 보게 되는 거야. 반대적 속성. 뭐라고?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해. 문학은 위험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학은 촉진시켜 뭐를? 의구심을, 권위에 대한 의구심, 사회적 배열에 대한 이런 의구심을 얻게 돼. 왜 위험하다고? 권위니까, 권위자들한테 이게 나라야, 이게 왕이야 막 하면서, 그지? 문학이 그런 걸 장려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 플라토도 반대했어. 포엣이 누구야? 문학 만든 애들, 시인들이잖아. 시인들이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공화국을 만드는 것에 시인들을 반대했어. 왜냐하면 시인들은 could only do harm, 오직 해만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소설도 오랫동안 have long been credited, 여겨져 왔어. 뭐라고? 만든다라고. 사람들을 어떻게? 불만족스럽게, 자신들의 삶을 좀 더 불만족스럽게 만들며, 그리고 이것도 역시 형용사로서 앞에 dissatisfied라는 목적격 보호 형용사의 병렬 구조죠.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열망하는, 이거 열망하도록 만든다라고 여겨져 왔어. 왕에 대한 의구심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통칭할게요. 삶을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 계속 불만족스럽게 만들면서 비판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이 이런 것들을 장려하니 뭔가 공화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치? 나라가 운영하기 힘들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윤석열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문학이 가져다주는 요인은 뭐다? 플라토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게끔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by promoting identification across the division of class, gender, race, 계층이나 성별이나 이런 인종 같은 것들의 분리 같은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알게 하는 걸 촉진시킴으로써 책은 may promote, 촉진시킬지 몰라. 뭐를? 동료의식이라는 것을.
discourage struggle. 투쟁을 낙담시키게 만드는. 야, 싸우지 마. 야, 노예 이런 거 어디 있어? 인간은 다 똑같은 거지. 흑인, 백인 다 똑같은 거. 남녀 다 똑같은 거야. 뭘 그런 거 갖고 싸워. 싸우는 걸 막으면서 동료의식이라는 걸 촉진시켜줘. 문학은, 책은.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책들은 또한 뭘 만들기도 해? Keen sense of injustice. 이 부당함에 대한 예리한 인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해. 그 예리한 인식이 뭐 해주는데? 진보적인 투쟁을 좀 더 가능하게 만들어줘. 이 진보적이다라는 게 뭐야, 여기서 얘들아?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치?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진보적 성향 같은 걸 만드는 저 부당함에 대한 어떤 예리한 인식 같은 것들을 책이 뭐 해준다? 만들어주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문학 작품들은 다 여겨지고 있어. 뭐로써? producing change. 변화를 만들려는 것으로서 여겨지고, 예를 들어 Uncle Tom's Cabin이라는 작품이 베스트셀러,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얘네가 뭘 만드는데 도움을 줬어? Rebellion against slavery. 이 노예제도에 반한 혐오감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어. 그러니까 야, 내가 노예야? 내가 이렇게 착취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이 가스라이팅 당했던 노예들을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게 나중에 뭘로 만들어지게 돼? 전쟁으로,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 이해되시죠? 목적어 뒤로 간 이유는 길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동사 다음에 목적격보 만들고 목적어를 뒤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얘 위험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뭐까지 가게 된다는 거야? 전쟁까지도 갈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가 지금 문학이 행동해 주는 데 있어서 좋다 나쁘다를 말한 글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립되는 구조의 생각들, 이게 제목이 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제목은. 39번 다 왔어 얘들아. 호브스의 인간관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호브스의 인간관은 딱 하나였습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얘들아, 사회 말고 자연 상태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한 존재다. 비도덕적이며 잔인하고 불쌍하며 인생도 짧고 그래.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만드는데 그 사회를 이루는 원동력은 결국 뭐였다? 상호간의 애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자, 호브스에 따르면 인간은 is not being, 존재가 아니다. actually, 얘들아, 도덕적이려면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도덕은? 혼자 못하는 거야. 혼자, 뭐 어때? 나 혼자 내가 살아가는데 도덕적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내가 인식하는 게 삶이야, 그게. 하지만 최소한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순간 이 세상 둘 이상이 살면 뭐가 필요해? 도덕이라는 게 꼭 필요해. 그럼 여기에서 도덕적이란 말은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회성 있는 존재. 뭐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자신의 본능, 인간의 본능, 뭐 하려고 하는 본능? Protect his existence in the state of the nature. 자연이라는 상태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는 그 본능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도덕적일 수 있어, 사회적일 수 있다고.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호브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보호 본능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도덕적일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존재는 아니다. 호브스는 그런 약간 인간의 비관적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장소는 뭐가 일어날? 관계부사 where? 도덕과 도덕적 자유가 일어날. 자유가 will begin to find. 찾기 시작해. 뭐를? 적용을 찾기 시작해. 말 참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도덕과 도덕적 자유가 적용될 유일한 장소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야. In the place where, 또 관계부사 어떤 장소에서 a sovereign power, 통치의 힘, 즉 나라의 힘이 emerge, 등장하게 되는 그런 장소에서 시작되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권 통치라는 통치력이 있어야 인간이 뭐가 된다? 사회로서 도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은 말이야. 봐봐.
인간의 도덕은, 즉 사회성은 어디에서 적용되는 거야? 통치라는 힘이, 주권이란 통치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 따라서 호브스는 어떻게 묘사를 하는 거야? Nature, state of nature. 자연의 상태를 뭐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Circumstances in which man's life is solitary, poor, nasty, brutish, short.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불쌍하며 역겹고 잔인하고 짧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적 요소를 가진 상황으로서만 자연의 상태를 묘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도덕적 상황이라는 것이 적용되려면 통치력이 있어야 하니 그것이 없는 자연의 상태는 결국 뭐로 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똑같은 말인 거죠. 도덕과 도덕의 자유와 인간의 어떤 나약함, 그치? 이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이런 게 있고 자연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것은 뭘 의미하냐? 사람들이 살게 될 때에 뭐 없이 제너럴 파워, 여기서 말하는 제너럴 파워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주권, 통치력의 힘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일반적인 힘이 없이는 to control them all, 그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일반적, 전형적 힘 없이 살아갈 때에 인간들은 어떻다? solitary, poor, nasty, brutal, short하다. 그치? 이걸 얘기해주면 돼. 실제로 어디 상태에 있게 된다? 전쟁의 상태에 있게 된다. 똑같은 얘기 반복. 그치? 그거 못 알아들었을까봐 한 번 더. 다시 말해, 호브스는 어떤 사람인데? Who accepted that human beings are social, not social, political beings.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호브스는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의 상태에서. 호브스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Without the power, 똑같은 얘기죠. 힘이 없으면 인간이란 존재는 자연 속에서 어떻다? Antisocial, rational based on their selfishness. 이기심에 기반을 해서만 합리적이며 반사회적이라고. 이게 똑같은 얘기야. 그치? 선생님, 합리적인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 근데 자기의 이기심만을 기반으로 해서만 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된다 이 말이야. 힘이 있어야지만. 힘이 없으면 인간은 반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걸 이제 캐치해 주셔야죠. 거기다가 moreover 또 추가 내용 또 추가적으로 since society, 사회 자체는 is not a natural phenomenon, 자연적 현상이 아니며 there is no natural force, 자연적 힘도 없기 때문에 접속사절 bringing people together, 인간을 한데 모을 수 있는 bring together, 한데 모을 수 있는 자연적 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얘가 왓절의 주어죠. 인간들을 한데 모아서 사회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is not mutual affection. 상호 간의 애정이 아닙니다. According to Hobbes. 호브스에 따르면 상호 간의 애정 때문에 너 사랑해,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우리 사회 이루자. 이게 아니라 강조용법 It is 뭐 때문인 것이다? 상호 간의 두려움 때문인 것이다. 인간의 어떤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 때문인 것이다. that 다음에 뭐 나오니? 불완전한 문장. 동사 나오니까 뭐 강조된 거야? 명사 강조돼서 불완전한 문장 나온 거죠. 인간들을 한데 모을 수 있던 것은 바로 뭐다?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호 간 두려움 때문인 것이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인 것이다. 뭐 때문에? Cause of the fear. 두려움의 원인이 is a common drive. 공통의 어떤 욕구였기 때문에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의 상태 속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통의 욕구였기 때문에. 뭐가? 두려움이. 그러니까 내가 쟤를 언제 죽일지 몰라. 쟤도 나를 언제 죽일지 몰라. 이런 상황의 삶이니까 자연 속에서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너 무서워. 너 나 무서워.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누굴 뭐 그냥 죽인다? 그럼 걔도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시작한 거겠지, 법이라는 게.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 사회라는 것을 이루게 살게 되었다. 그들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호브스의 인간관 잘 좀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해 두셔서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어법 문장, 요 마지막 문장은 또 이게 강조문이었죠. 그죠? 요것도 좀 잘. 요게 해결책이었잖아. 상호간 두려움이 결국 사회를 이루게 만들었다니까 마지막 문장도 구문도 좋기 때문에 예, 서술형 연습 꼭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 왔어 얘들아. 40번 마지막이야. 41, 42도 나오니? 나 왜 40번까지밖에 안 돼 있지? 시험 범위 40번까지? 사일사이 X 해주세요. 4일 사이까지 돼 있니? 이게 왜냐면 24년 10월 모의고사 들어간 학교가 내 학교가 돼. 내 학교가 돼서 그래서 4일 사이에 아마 들어가 있는 자료가 겹쳐져서 그럴 거야. 4일 사이 X 치세요. 40번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첫 문장의 주제가 다 나온 겁니다, 얘도. 자, 한번 봐봐. There is research that 이걸 지지해주는 연구가 있어요. 어떤 지지냐면 이 생각을 지지해주는 어떤 생각인데요? 이게 핵심이죠. 인지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 Phenomena of the perceived world. 인지된 세상의 어떤 현상학에 영향을 준다. 말 더럽게 어렵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인지적 요인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 인지된 세상의 현상학이라는 건 환경이라고 합시다. 환경. 그러니까 주변 환경.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지적 요인이 주변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니까 결국 영향을 준다는 건 내 생각 때문에 주변의 인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돼. 인과관계. 됐어? 마지막이야. 집중. 요거 하고 집에 갈 거야. 자, 봐. 자, 델크와 이 사람이 요청을 했어. 참가자들한테 얘들아 일치시켜줘. 매치해봐. 피규어의 색깔과 with color of their background 그들의 배경의 색깔을 한번 일치시켜봐 라고 요청을 해줬어. 그리고 some of figures 그 피규어의 어떤 모양 몇 개들은 묘사가 되어 있었어. 사물들을 뭐와 연관지어서 특정 색깔과 연관지어서 사물을 묘사했어. 뭐 예를 들어 이 모양들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전형적으로 빨간색 물체들을 포함시켰는데 사과, 입술, 상징적 하트 이런 것들을 일치시켰어. 쟤네만 딱 얘기하면 빨간색들이라고 떠오를 수 있는 사물들이 되겠지. 그리고 다른 사물들은 were presented 나타나게 되었어. that 뭐로? are not usually associated with red 빨간색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의 묘사들. 여기서 that은 other object의 수식어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 예를 들어 버섯이나 종과 같은 이런 빨간색과는 연관이 없는 사물을 나타내주게 되었어. 하지만 5가지의 물체들이 있었는데 모든 그 피규어들은 전부 다 만들어졌어. 아웃오브는 뭐로 보자고 했지 얘들아? from으로 보자고 했어. 똑같은 레드, 오렌지 커브보드로 만들어졌어. 여기서 레드, 오렌지는 무슨 색? 다홍색이라고 하자고 했지, 그치? 약간 다홍색빛 나는 카드보드지로 그 빨간색에 떠오르는 물체는 그렇지 않듯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던 거야. 그래서 참가자들은 그리고 나서 had to match, 일치시켜야만 했지 모양들을 to background, 배경에다가 뭐의 다양한 배경?
from dark red부터 light red까지 다양한 배경이 쫙 있어. 이 중에서 다홍색의 배경을 맞추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은 make the background color, 이 빨간 배경의 색깔들을 match the color of the figure, 그 피규어의 모양의 색깔에 일치시키기만 하면 됐던 거야. 다홍색으로 맞추면 되겠네, 그치? 다홍색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어디 갔노? 그래서 어디 있어? 이 연구진들은 발견해냈지. 뭐라고? 네디아를. 붉은색과 연관된 물체들이 요구하더라. 더 빨간색을 요구하더라. In the background, 배경상에서. To be judged. 뭐 하기 위해서? 이 일치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좀 더 빨간색을 요구하더라 이거야. then 뭐보다? did object. 요구한 것보다, 사물을 요구한 것보다. 여기서 did는 required의 대동사니까 was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워나 어떤 사물? 빨간색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물보다 오히려 똑같은 다 다홍색인데 더 빨간색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지된 세상의 배경은 다홍색에 맞추면 되는 거야. 얘는 다홍색인데 내가 머릿속에 있는 입술이나 심장, 하트 모양이나 그건 또 뭐 있었어? 애플은 그냥 레드인 거야. 다홍색이 레드 오렌지가 아니야. 그냥 레드인데 다홍색에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결국. 내 인지 때문에. 즉 이건 암시하는 게 뭐야? that 인지적 연관성이 뭐 물체에 대한 색깔의 인지의 연관성이 how we perceive that color 그 색깔을 우리가 인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말인 거지. 엄연히 다홍색으로 만들어진 카드보드지인데 이걸 다홍색에 못 맞춘다 이 말이야 결론은. 내 머릿속은 얘네들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뭘 선택해? 더 빨강을 선택하죠. 뭐 이건 실험 내용입니다. 그 물체를 똑같은 사물의 배경에다 일치시켜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더 빨간색을 요구하더라. 이는 뭘 보여준다? 그들의 어떤 지식이 뭐에 관한 색깔에 물체의 색깔에 관한 지식이 뭐에 영향을 준 거야?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줘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마무리가 먼저입니다. 이제는 알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실 때는 교과서 파이널 터치 웬만큼 다 돼 있는 상태로 다 가지고 오시고 그동안 25년 9월 모의고사 워크북만 남았거든요. 지금 그거 말고는 이제 자료 다 드렸으니까 24년 10월 자료에 대한 워크북도 웬만큼 다 끝내시고 쌤이 이제 2번에 걸쳐서 남은 이틀 자료 또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까지 잘 해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24년 10월 요거 2차 문제 답지 미리 드릴게요. 요 한 분 안 가져간 사람. 이 평촌구 이거 답지도 드릴게. 요거 이거 뭐야? 파이널 터치 답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합시다.